대표 얘기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항상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해서 땡겨버리니까 기대 수익률 낮춰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스타트하는 거를 잡았을 때 그걸 이제 나는 모멘텀 주식이라 그러는데 모멘텀에서 거래를 해보고 그리고 모멘텀이지 아직까지. 근데 실적이 꽂히기 시작할 때 다시 사도 늦지 않지만 실적이 꽂히는 게 확인되는 순간 이미 여기까지 가 있다, 뭐가지 차 있다는 거지. 그 전에 항상 발은 이렇게 담궈놔야 된다는 거지. 10%가 됐든 내 포트에 10%가 됐든 5%가 됐든 담궈놓고 봐야 쫓아갈 수가 있거든. 이게 왜 안 그러면 못 쫓아간단 말이지.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내가 갖고 나온 종목도 하나케미칼인데 하나케미칼이 사장되어 있던 종목이든 거의. 근데 바닥에서 엄청 올라왔어 지금. 많이 올랐죠.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얘도 순수 화학 쪽이나 뭐 PVC 쪽이나 이쪽이 계속 좋아졌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사업도 한화에서 그렇게 돈 안 되는 태양광에 계속 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빛을 볼 때가 되지 않았겠나. 바이오가 15년 동안 공들인 것처럼.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그래도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종목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서 약간씩 언급을 했었는데 그 결과치가 한 1주, 뭐 2주, 뭐 최근에 했었던 거는 뭐 있겠지만 뭐 지금 이건희 차장님이 그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한전 기술이 있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었잖아요. 그거는 요새 좀 어때요?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는 원래 그냥 거기서 올라와서 상승세는 있는 거고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번 상승을 보이고 나서 조금 쉬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그 주봉상으로는 이제 박스권을 뚫고 나가서 이제 한번 쭉 뽑았다가 지금 오늘 정도는 조정 약간 눌림목 주는 자리 정도. 그래서 뭐 상하프로탱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10,000원까지 당겼다가 좀 쉬는 자리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지금 내년을 보고 들어가는 시장이지 지금 당장 내일 모레를 보고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근데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만 고른 거예요. 나머지 나름대로 지금 현재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데 납품하고 있는 애들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애들이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5% 올라갈 때 애들은 20%씩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 준다고 했던 그 한전기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전기술도 되게 웃긴 거 이게 너무 관심 없는 사실은 원자력도 난 거의 끝난 산업이라고 보긴 하는데 한전기술이 마지막으로 가는 건 지금 마지막으로 중국의 중국 원전들 많이 늘리고 왜냐면 지금 화력발전소를 일단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사우디에다 새로 신규하는 거,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신규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전기술이 계속 안 좋다가 왜 신규 수주가 없으니까. 없다가 가나 프로젝트 이런 게 또 부실 나가지고 이랬다가 그런 게 다 이제 해결이 되고 영업이익이 확 좋아질 걸로 이제 알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재밌는 건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 그리고 그날은 안 올라가고 이틀 쉬었다가 어젠가? 예. 오늘 올랐나? 오늘 올랐으니까 아마 이 방송 보셨던 분은 방송 보고 샀으면 한 이틀 만에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월요일 날 나갔다고 그랬으니까 방송이 화요일 날 샀으면 오늘 많이 먹었겠죠. 근데 문제는 연말까지 내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아직까지 이슈들이 사우디 이렇게 이슈들이 중동 쪽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연말까지는 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0-3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심 대표가 얘기한 그 미모의 아시아나항공. 미모의 아시아나. 그걸 지지부진하던데.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아시아나도 그렇고 여행주도 얘기했고 엔터주도 얘기했는데. 하나투어 올랐잖아. 하나투어. 그러니까 그때 모두 투했어. 그래 잘못 찍었구나. 모두 투어도 그래서 올라갔는데. 올랐어? 하여튼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JYP잖아. 로엔 JYP하고 로엔도 올라갔고. 로엔은 요즘에 아이유가 대박을 쳤다는데 노래가 다 무릎 10등 안에 들어왔다. 노래 5개가 10등 안에 들어왔다고. 열애설을 하고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수는. 그럼. 아니 별로 그렇게 연애하고 싶지 않거든 걔랑. 그 귀여운 애지. 그치. 근데 엔터주들이 사실 움직이는 게 아까 일본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약간 사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뭐 정상회담 정상회담 했는데 뭐 같은 시각으로 경제를 한번 바라보자. 뭐 TPP 관련된 부분. 별로 좋고 좋아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번이라. 근데 이제 그거 관련 이제 다시 일본 쪽으로 조금 시각이 좀 옮겨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관련된 종목도 연말 되면 좀 요새 이제 그 엔터 쪽 분위기를 보면 다수의 그 아이돌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유닛 형태로 이제 나오는 뭐 소녀시대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뭐 아이유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독고다이로 항상 잘 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뭐 그 이건희 차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빅뱅도 이제 YG와의 계약이 이제 뭐 이렇게 되고 또 싸이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또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그 엔터뷰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게 콘서트. 11월, 12월 연애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화두는 이 콘서트를 잡냐 못 잡냐. 콘서트 마지막에 간 게 언젠데? 몇 년 된 것 같을 때. 그럼 연애가 마지막은 아니잖아. 저는 그리고 콘서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연말에 그런 돈을 쓰게 만들지 개새끼들이. 그래서 이맘때 이제 올라가시는 종목이 막 인터파크? 근데 그걸 꼭 남자가 사야 돼. 그쵸. 그 표가 한 장에 막 10몇만 원씩 하더라고. 장난 아니죠. 또 그런 거 한번 보셔도 인터파크가 좋지 않을까? 그래 아니 근데 별로 이렇게 인터파크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내가 뭐라 하려고 물어본 거야. 저요? 잘 골라오라. 안정적이잖아요. 잘 골라오라고. 손실나도 별로 안 나는. 안 빠지면 어디야 그게. 주식을 얼마 손실 안 보려고 주식의 목적이 본전이잖아. 그렇지. 본전만 사실 잘하는 거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고. 내 종목에 관심이 없어. 근데 내 종목에 관심이 없어. 그때 두 분 지수는 저한테 안 됩니다. 그렇지 2050. 그렇지. 큰 눈을 보는 걸 저한테 배우시면. 요새 막 2050만 가면 애들이 힘을 못 써 지수가. 나는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면 오늘 지수 몇 포인트에 끝났어요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 기억이 안 나. 안 나시니까. 조금 내가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줬으면 나한테도 한번 물어봐 줄 때가 됐는데. 내 패스 뭐 이런 거 떨어졌어. 징그럽게 안 올라.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는데 서울반도체 좋지 요즘에. 서울반도체. 포스코는 뭐 내가 방송에서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무슨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원 갈 것 같아요. 시간이 문제지. 30만 원 제발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문제지. 그럼 30만 원 내가 한턱 쏠게. 그게 오래 가느냐 문제인 거지 뭐. 그게 얼마 안 걸려. 내가 봤을 때 이미 걸렸어. 그럼 이미 걸렸어. 딱 단기로 이번 주 이제 다음 녹화까지 한 종목 정해서 내일 시가 대비 우리 방송하고 오는 날에 종가로 내기 한번 하시죠. 또 신세계 할 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또 되게 센 종목 골라 뭐 이런 거. 아니 대신에 안정적 좀 대형주에 대해서 아까 하나케미칼 하셨는데. 뭐 안정적인 걸 떠나서 본인이 원하는 유망주. 대신에 마이너스가 가는데 시가 대비 마이너스 10% 했다. 그럼 무조건 치는 거야. 던졌을 때 너무 커. 우리 개인 투자들이 따라하면 안 되는 종목이니까. 뭐 아무튼 그냥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이니까 뭐 많이 오른 걸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그래도 대형주에서 한번 골라보시죠. 지금은 쌍방울을 하든 뭐 광림을 하든 뭐. 저기 이건 차장님 뭐. 나는 하나케미칼 좀 왜 하냐면 그런 거지 이제 일단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발표가 되면 한번 박스권을 뚫고 나가지 않겠나. 지루한 23,000원대를 뚫고 나가지 않겠나 싶고 차트로 봐도 월봉을 보면 24,000원 선만 넘어가면 거의 매물대가 없이 뚫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도 뭐 화학도 괜찮고 태양광도 돌아서고 있는데 근데 태양광을 오해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패널은 계속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OCI는 절대 투자하면 안 돼. 태양광이 돈다 그럼 사람들이 OCI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OCI는 계속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도 패널 가격은 여기서 지금 현재 가격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한 30까지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말고 그 모듈을 만들고 이렇게 좀 상위에 있는 윗선에 있는 애 설치하고 이런 애들이 좀 잘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하나케미칼이 약간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구조상 그래서 밸류체인에 약간 위쪽에 있으니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쪽을 좀 골랐고 뭐 이건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 번외로 S에너지를 요즘에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요. 걔네가 3분기 실적이 한 23억 나왔는데 서프라이즈 나왔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걔네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럽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인증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독일에다도 깔고 있고 그 회사를 이제 조만간에 한번 탐방을 좀 잡아서 가보려고 이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한번
바닥에 좀 난 돌고 있는. 너무 빨리 갔다 왔네 SNOG.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뭐 그 실적 발표했는데 별로 반응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좀 안 좋아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딱 바뀌는 순간이 내년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직 바닥에 있는 거. 하나케미칼은 실적 때문에. 난 오늘 현대백화점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얼마 전에 유통업종 공부를 좀 하면서 원래 가장 좋아했던 건 사실 롯데 그 쇼핑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도 싸고 업종을 대표하는 회사니까. 근데 이제 그 지분 구조 얘기 나오고 하면서 신동빈, 신동주 회장과의 어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별로 이렇게 좀 시끄러워졌고 이번에 이마트가 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회사가 수년째 영업이익률이 20%야. 20%가 나오는데 매출이 한 1조 5천억 정도 잡히는데 순이익이 한 3천억 정도씩 나오거든요. 사실 되게 큰 거예요.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제약이나 그 신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이익률을 수년째 20%씩 갖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상 수출 자체가 지금은 이제 고성장에 대한 수출로 가기는 좀 힘든 상황. 품목이 바뀌긴 하지만 품목들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지만 옛날처럼 막 수출이 잘 돼서 막 GDP가 올라가고 막 이러지 않다 보니까. 근데 고무적인 건 또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라던가 이런 생각 자체가 좀 바뀌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쓰는 거는 이제 그냥 어느 정도씩 쓰면서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이 좀 잡혔고, 그리고 이제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고급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좀 차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백화점 위주의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출 변동이 없다. 근데 이익률은 상당히 높고, 또 하나는 이제 김포에 이제 아울렛, 그다음에 판교에 이제 판교점 그 신축했는데 상당히 반응들이 좀 핫하다.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떤 투자라던가 그다음에 내수 침체에 의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낮았지만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주식이 아닐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유통업종 유통하면 가장 탑픽스로 가장 많이 꼽는 게 사실 호텔신라잖아요. 호텔신라보다 이익률이 더 좋아. 네. 호텔신라가 매출이 큰 거죠, 호텔신라. 그러니까 매출도 큰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밸런스를 보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근데 반면에 호텔신라도 PBR은 높아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PBR도 낮아. 근데 이익률은 20%씩 넘거든요. 20%씩 넘는데 PBR이 낮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매년 외형적으로 그 회사에 쌓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7%씩 늘어난다는 얘기거든. 근데 주가는 수년째 이제 횡보하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좀 변화의 계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도 올 초에 손님들한테 현대백화점을 엄청 추천했거든요. 판교점 오픈하기 전에 아울렛 먼저 열고 김포 아울렛 열고 판교 열고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겨냥해서 여기 지금 가든파이브 쪽에 뭐 아울렛이 또 하나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그때가 12만 원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샀으면 이렇게 한 15만 원까지 한번 점프했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그때 한번 먹고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사도 내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저도 롯데 쇼핑보다 현대백화점도 좋아해. 현대백화점이 은근히 알짜의 지역에 다 있어요. 뭐 목동부터 사실 압구정 현대가 크진 않지만 매출이나 이런 것도 크고. 울산 현대백화점도 대박이죠. 그다음에 뭐 삼성 무역센터도 괜찮고.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 신세계는 물론 많지만은 은근히 알짜에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옛날하고 좀 전략이 바뀐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구적인 형태를 떴다면 이제 현대백화점도 공격적으로 이제 점포를 늘려나가고, 또 이제 구로 쪽에도 아울렛 이거 또 인수해 나가면서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유통업종을 워낙에 다들 잘 안 보긴 하는데 내수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메리트가 너무 좋아. 근데 그러면 현대백화점의 메리트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 현대 그린푸드를 사야지. 거의 걔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 거의 지주 그 구성 부위를 보면 현대 그린푸드가 거의 그 현대백화점을 지배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도 딱 가면 음식 매출이 절반이 넘고 맛있는 거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 그린푸드에서 공급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깐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 그린푸드에 대한 조명은 지금 한번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조명되지 않겠나.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식자재 유통이 테마가 좀 보면서 올라가서. 근데 그 안에 보면 걔는 거의 그룹 그 홀딩스 개념이라고. 그 심 대표의 유망주는 뭐? 저는 날씨가 추워지고 괜찮아요.